자, 조건부 확률 해보죠. 조건부 확률은 그냥 말 그대로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에 전 사건 표본구만 있습니다. 여기에 사건 A라는 애가 있고 사건 B라는 애가 있어요. 사건을 집합화하니까요. 그럼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P의 A야 라고 하면 전체인 경우 중에 A의 경우 수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건부라는 건 뭐냐면 일단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전체가 아니라 베이스가 이거예요. 이거인 상황에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B가 A, B 기분 A라고 있고요. 여기가 조건, 내가 구하는 사건. 그래서 이걸 저 상태로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A가 일어난 전체 경우 중에 A와 B가 같이 일어난 경우 생각을 하겠다니.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쓰죠. P의 A, NS로 나누면 P의 A 곱이 형태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래서 공식이 나오죠. 무슨 공식이 나오냐면 국생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P의 B가 A가, P2분의 A가 P의 A분의 P의 A2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P의 A와 B는 P의 B분의 P의 A 곱이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공식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P의 A 곱이는 이거요? 이거 둘이 곱한 거. 그래서 P의 A 곱하기 P의 B바 A 이거나 또는 P의 B에다가 P의 A바 B 형태를 어떻게 된다. 이게 이제 국생 공식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에서 이게 조건부야? 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거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특히나 뭐 확률 문제가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수열 문제라던가 조합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을 중국조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해서 표로 푸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몇 개를 한번 풀어볼까요? 첫 페이지는 좀 쉽고요.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유형 2번을 잠깐 보시면 얘놈의 주머니는 뭐 항상 나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 712번을 볼까요? 1번을 보면 1등 당첨제비 1개와 2등 당첨제비 2개를 포함한 10개의 당첨제비가 있습니다. 10개 중에 1등 하나, 2등 2개인가요? 네, 이렇게. 그래서 3개의 당첨제비가 있고 나머지 전부 꽝인 거죠. 근데 이 중에 1개의 그러니까 2개, 임의로 뽑은 2개의 제비 중에 1개가 당첨제비일 때가 조건부죠. 그럴 때 그 제비가 1등 당첨제비일 확률입니다. 이해했나요? 그래서 뭐 A라는 사건을 1등 당첨 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2개 중에 하나가 당첨. 이 사건은 B라고 합시다. 우린 이걸 구하는 거죠. 보세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걸 구해야 되죠. P의 B분의 P의 A 요 B를 구해야 됩니다. 자, 질문. 2개 중에 하나가 당첨이에요. 그러면 PB는 뭐냐면 그게 2개 중에 하나가 1등일 수도 있고 2개 중에 하나가 2등일 수도 있죠. 맞아요? 이렇게 되죠. 2개 중에 하나 당첨이면 뭐예요? 확률. 자, 10개 중에 우리가 2개를 뽑을 거예요. 그 다음에 1개 중에 하나가 나오고 7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이게 1등 당첨.
그 다음에 10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2개 중에 하나가 나오고 7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2등짜리 하나 나옵니다. 분해. 요게 당첨이니까 네, 똑같이 10C2에 1C1 곱하기 7C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어렵진 않죠? 근데 여기는 솔직히 계산만 잘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확통이에요. 확률이 걱정이죠. 앞에 경우에서 구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유형 3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를 이용해서 조건 확률을 구하는 건데 이 문제는 표가 안 나오는 대신에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풀 줄 알아야 됩니다. 퍼센테이지로 나오면 이건 뭐 어렵지 않아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할만할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볼까? 표가 주어지지 않은 조건 확률 유형 4번을 요런 거요. 이게 좀 어렵죠. 737번 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학생 12명, 여학생 8명이 이루어진 어느 카레이싱 동아리에 제네시스 팀, 벤트리 팀 중 어느 한 팀에만 반드시 속하여서 카레이싱 준비를 합니다. 이 레이싱 동아리 학생들이 중에 제네시스 팀에 속한 남학생이 8명이고 벤트리에 속한 여학생이 5명입니다. 이 동아리 학생 20명 중 표로 그리면 되지? 이렇게 표로 그리라는 거예요. 아, 남자, 여자, 합계, 제네시스, 벤트리,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기 12이고 여기 8이라서 전체 20명인데. 됐어요. 무슨 얘기? 자, 제네시스에 속한 남학생이 8명이고 여기 4명이고 벤트에 속한 여기 5명이 여기 3명이죠. 그럼 여기 11, 9 이렇게 되겠죠. 질문이 뭐예요? 자, 동아리 학생 20명 중에 임의로 뽑은 학생이 벤트리 팀에 속한 학생인데 그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은 2. 그래서 9분의 4.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가 안 나오는 게 이건 나중에 좀 어려운 걸로 가면 퍼센테이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100명이나 1000명 잡아서 푸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지수 구하는 건 안 하겠습니다. 거꾸로 구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6번 요거예요. 근데 요거는 솔직히 이거 몰라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걸로 푸셔도 막 엄청나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 풀어볼까요? 752번. 이놈의 주머니 문제. 자, 주머니에 거꾸로 푸는 문제입니다. 주머니에 파란 공이 n개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 공이 5개 있습니다. 전체 n 플러스 5개가 있겠죠. 그 중에서 2개의 공을 뭐라고요? 차례로 꺼냅니다. 한꺼번에 꺼내는 게 아니라 하나 꺼내고 하나 꺼내고 이렇게 꺼내고 다시 안 넣어요. 나중에 하면 이제 독립이 종속이 약간 그런 형태죠. 그런데 첫 번째는 파란 공이고 두 번째는 노란 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파란 공, 두 번째는 노란 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처음에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 n 플러스 5분의 n 곱하기 공이 하나 빠졌죠. 여기가 n 플러스 4가 되고 노란 공은 몇 개 남았어요? 5개가 남은 거죠. 근데 이게 조건부 무슨 상관이냐고? 이게 파란 공이 나왔죠. 이게 뭐예요? 파란 공이 처음에 나왔을 때 노란 공을 뽑을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6분의 1이다. 요거 계산하시면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기가 어렵지 않아요. 조건부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유형 7번부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 부분을 들어보세요. 이 부분에서의 이제 유형이 되게 더럽게 많은데 솔직히 다 같은 유형이거든요. 자, 뭐냐면 이거요. 내가 여기서 구할 때 이걸 구할 때요. 역행하는 문제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자, A 사건이 일어나고 B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럼 우리는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야,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물어보지 않고 뭘 물어보냐면 이걸 물어봅니다. 그래, A 사건이 일어나고 B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B가 이렇게 됐을 때 그게 A일 확률은 뭐야? 뒤집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뭘 구해야 되죠? 이걸 구해야 되잖아요. PB. 근데 P의 A 교비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A 일어나고 B 일어나는 거면 B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A가 먼저 일어나면, 여기 봐봐. 여기 A가 먼저 일어나면 그냥 A 먼저 일어나니까 그냥 뽑는 거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행하는 거면 어렵다고요. 상황이 다 벌어지고 나서 뒤집는 거거든요. 이해했어요? 근데 PB를 구하는 게 어렵는데 이 PB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라고 한다면 저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보거든요. P의 A 교비에다가 P의 A 여 교비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거 구하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P의 A 교비 더하기 P의 A 여 교비 분의 P의 A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되세요? 요런 문제가 나옵니다. 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이거랑 이거를 구할 때도 조건부를 쓰는 거예요. 반대로. 얘는 저게 아니라 이게 주어지니까 이걸 구할 때 P의 A 곱하기 P의 B바 A 이걸 하시고 더하기 P의 A여 곱하기 P의 이걸 구하고 역시나 P의 A 곱하기 P의 B와 A 이 형태까지 가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를 거쳐요. 처음에는 이거 구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구하는 거 나오고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서 구하는 거까지 갑니다. 보통은 이 세 가지 형태. 그러니까 마지막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가장 핫합니다. 문제.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큰일이에요. 자, 거기 역행하는 거를 한번 해볼까요? 755번. 자, 무슨 얘기냐면 보자고요. 자, 10개의 당첨 제비 중에 3개의 당첨 제비가 있습니다. 일단 시험 걸로 해볼게요. 수지랑 민호가 순서대로 한 번씩 제비를 뽑을 거예요. 첫 번째가 수지가 뽑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호가 뽑죠. 근데 질문이 뭐예요? 민호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입니다. 맞다. 뒤에 게 나오죠. 뒤에 거. 얘가 얘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수지가 당첨될 확률이 A고 민호가 당첨될 확률이 B면 우린 보통 수지가 당첨된 상황에서 둘 다 당첨될 확률을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이걸 구하래. P의 B를 구할 거예요. 그럼 P가 나중이니까 이거죠. 수지 당첨되고 당첨된 거. 아니면 수지가 당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첨된 거. 그럼 수지가 당첨될 확률이 10분의 3이죠. 10분의 3이고 그러면 9개 중에 2개가 남았을 거고 수지가 당첨이 안 됐어요. 10분의 7이고 9개 중에 그래도 3개가 남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민호가 당첨될 확률입니다. 이게 역행하는 거다. 요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말이 헷갈리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뭐 물어보겠니? 민호가 당첨됐을 때 수지도 당첨될 확률을 물어보겠죠. 거꾸로 가는 거. 그게 이제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선생님 지금 시험을 풀었는데 말이 어려워진다.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말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조심하시는 거예요. 뭐 2정 8번은 쉽습니다. 공을 꺼내서 다시 같은 공을 넣는 경우 이거기 때문에 복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푸셔 상관없고 그게 이거예요. 분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데 여기 보세요. 유형 9. 여기를 잠깐 볼게요. 여기가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진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특히 769번. 유명하죠? 비가 왔을 때 뭐가 되고 비가 안 왔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형태가 교과서에도 되게 많고 시험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와요. 기출에도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어느 음식점의 하루 매출의 목표량을 달성할 확률을 그날 비가 오면 달성할 확률이 0.9. 비가 안 오면 0.3이야. 뭐 화전 파는 뭐 그런 데겠지. 비 오면 잘 팔리고 뭐 국수파고 뭐 이런 데잖아요. 그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비가 올 확률이 0.6이에요. 그럼 오늘 매출을 달성할 확률이 얼마냐?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건을 정해야 돼요. 달성할 확률이 뭐야? B. 달성이 B. 그 다음에 B가 온다라는 사건을 A라고 하죠. 그럼 얘는 뭐예요? 이 0.9는 뭐야? 이거야? 비가 오면 달성이다. 비가 왔을 때 달성할 확률이 0.9. 이거는 있고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달성할 확률이 0.3이라는 거죠.
그럼 일단 내가 구하는 건 뭐예요? 달성할 확률이잖아요. 거기 질문이 뭐라고? 네,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을 이거니까.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거죠. P에 B가 오고 목표액 달성. 그 다음에 B가 안 왔는데 목표액을 달성. 자, 이건 뭐예요? B가 왔어. B가 왔으니까 0.6 곱하기. B가 왔을 때니까 0.9 하시고. B가 안 왔어. 그러면 0.4. 이렇게 계산하면 계속 요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뭐라고? 말만 계속 바뀌는데 요 안에서 놀아요. 요식 안에서 노는 겁니다. 요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연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사건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달성할게 사건 B, B가 오나 사건 A 이런 식으로. 사건을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식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되게 헷갈려요. 대충 그냥 뭐 A, B 잡아서 하다 보면 나중에 겁내 틀립니다. 진짜 엄청 틀려요. 자꾸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자, 그 다음 보시죠. 이제 계속 다 이 얘기거든요. 쭉. 근데 이제 몇 개 까다로운 걸 볼까요? 이제 유형 10번 이겁니다. 확률이 곱셈 정리 이용한 조건 확률인데 이게 역행하는 거예요. 다 대부분 문제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면 쉽기 때문에 대부분 다 역행하는 문제를 줍니다. 만약에 777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777.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느 산악회 회원의 60%가 남성입니다. 60% 남자. 그럼 여자는 40%겠죠? 이 산악회에서 남성의 50%가 남성의 50%가 기혼이고요. 그럼 나머지 50%는 비혼이겠죠? 그 다음에 여성의 40%가 여성일 테니까 여성의 40%가 기혼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산악회 회원 중에 임의로 한 명을 뽑은 사람이 기혼일 때 이 회원이 여성이고 이건 표로 하셔도 됩니다. 표로 해도 돼요. 근데 이걸 써보자고요. 이 말을. 자, 그래서 남성일 사건을 A, 기혼일 사건을 B라 하죠. 그럼 질문이 뭐야? 질문이 여성이 P의 A, 여가 B죠. 기혼 중에 여성일 겁니다. 그럼 우리 이거 뭐 구해야 된다고? 네, P의 B분의 P의 A, 여교 B 이거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밑에가 P의 남자면서 기혼 여자면서 기혼인데 여자면서 기혼인 걸 구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자, 천천히. 자, 남자야. 남자는 0.6. 근데 그 중에 0.5가 기혼. 여자 0.4. 그 중에 0.4가 기혼인데 0.4 곱하기 0.4. 부호 문제에다 110 곱하면 바로 답 나옵니다. 엄청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명칭만, 사건 정의만 잘하면 할만해. 근데 이제 말뜻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1로 가면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조금씩 바뀌는 거고 여기는 두 번이 이제 얘기인데 진짜 여기서부터 거짓말 아니라 계속 이거야. 넘겨봐. 다 이거야. 다 공식이 다 똑같아. 공식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머니는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요. 뭐가 나오냐면 이런 거. 아까 얘기했잖아. 예보하는 거. 798번 이런 거 봅시다. 그래서 진짜 나중에는 이 공식을 그냥 써놓고 이거 하나 갖다가 다 써먹어. 조건부 확률이 내가 보기엔 중첩으로 나온다라는 건 뭐 이제 내가 보기엔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한번 시험을 봤기 때문에. 저번에 또 독립시험까지 보지 않았니? 독립시험 다 봤잖아. 다 본 건데 왜? 내가 보기엔 그냥 쪼개는 거예요. 기말까지. 기말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다고. 기말은 그냥 통계 전체겠네요. 그렇게 보겠죠. 작년에 그렇게 봤던 거. 이게 너무 조금 보자니 시험 범위 너무 적고. 근데 이제 1년 내에 4번을 보자니 애매하니까. 자, 798번. 볼까요? 자, 어느 지역에 9월의 날씨를 조사한 결과
비가 온다고 예보한 10일 중에,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게 되게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냐면 어려워. 자, 10일 중에 실제로 비가 온 날은 9일이었고, 10일 중에 실제로 비가 온 날은 9일이었고, 비가 온다. 비 온다라고 얘기했고, 그쵸? 그 다음에 비가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라고 얘기한 20일 중에 실제로 비가 오지 않은 날은 17일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 지역에 사는 은경이는 매일 걷기 운동을 하는데 비가 온다고 예보한 날은 우산을 가져가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얘기한 날은 우산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산을 가져간다와 비가 온다고 예보한 사건은 똑같은 거예요. 자리 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산을 가져간다랑 비 온다고 예보를 한 건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거 사건 A라고 해요. 사건 A. 자, 그런데 질문을 보세요. 9월에 비가 오는 어느 날 은경이가 우산을 가지고 걷기 운동을 할 확률입니다. 그러면 비가 진짜로 온 사건을 정말 비라고 하죠. 그럼 질문이 뭐예요? 비가 온 어느 날 은경이가 우산을 가지고 걷기 운동을 한 겁니다. 우산을 갖는 게 A니까 P의 A와 B를 묶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 이해했어요? 말이 어려워요. 다시. 비 온다고 예보하는 건 우산을 가져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럼 자, 비가 온 확률에다가 비가 오고 우산 가져가고 비가 왔는데 우산 안 가져가고 이렇게 계산해. 뭐하냐? 이거 두 개 다 쓰고 있어. 한꺼번에 쓸게요 이제. PB니까 비가 오고 우산을 가져가고 비가 왔는데 우산 안 가져가고 네. 우산을 갖고 간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죠. 자, 비가 왔어요. 우산을 가져갔죠?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여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여기 계산? 난 지금 다 했거든? 그래서 자, 계산합시다. 이거 뭐야? AP의 AUB.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해서 우산을 가져갔어? 근데 진짜 비가 왔어.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비가 온 날이 며칠이에요? 자, 열흘 중에 9일이 비가 왔고요. 20일 중에 3일이 비가 왔어요. 30일 중에 며칠이 비가 왔습니다. 11일. 30일 중에 12일 날 비가 왔습니다. 곱하기. 이게 맞아요? 이게 어렵다고 보니까 내가 얘기해서. 다시 생각해보세요. P의 A를 어떻게 구해요? 이거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 지금 내가 P의 A를 해야지. 곱하기 P의 B바 A를 해야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P의 A 열을 해야지. P의 B바 A 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자, 다시 계산합시다. 다시 계산합시다. 질문 다시. P의 A가 뭐예요? 우산을 가져갔어요. 왜 가져갔죠?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비가 온다고 한 날은 30일 중에 며칠입니까? 열흘입니다. 이게 들어가야죠. 비가 온다고 예보한 날은 다시 비가 온다고 예보한 날 열흘 중에 9일이 비가 왔어요. 난 비가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가 온다고 예보한 날 우산을 들고 간 거예요. 우산을 들고 간 날은 30일 중에 열흘이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말이니. 30일 중에 10일 정도 내가 우산 들고 가. 내가 했잖아. 비가 온다고 예보한 거랑 우산 들고 간 거랑 똑같은 거라고 사건이지. 오케이? 곱하기. 그래서요. 비가 온다고 예보를 했는데 비가 왔어요. 얼마예요? 10분의 9죠. 곱하기. 비가 안 왔어요. 안 들고 나갔어요. 안 들고 나간 날은 며칠이에요? 20일이죠. 비가 안 온다고 했으니까 20일 동안. 그런데 자, 안 온다고 했는데 비가 왔어요. 근데 며칠이에요?
20분의 30. 어렵죠? 이런 게 어려운 거라고.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 내가 얘기했잖아. 이 식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건을 정의하고 그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조건부가 진짜 어려운 건 말입니다. 말. 근데 얘기했잖아. 이게 어려울 거라고. 자, 독립종속으로 갑시다. 독립종속은 진짜 쉬워요. 차라리 조건부보다 독립종속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엔 진짜 그래요. 엄청 막 미친 듯이 어렵진 않으니까. 어? 조건부 다음이 독립종속이야. 조건부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건부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 야, 좀 말이 안 되잖아. 조건부하고 독립은 빼고 갑자기 이 통계 넘어가? 이거 말이 안 되지. 선생님이 딱 집어서 야, 우리 조건부만 다시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 이상은 말이 안 돼. 큰일 났습니다. 자, 독립이랑 종속은 말 그대로 그냥 이럽니다. 만약에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제비뽑기를 할 거예요. 10개 중에 제비가 3개 있다고 치죠. 근데 이제 1번에 A라는 애가 뽑을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B라는 애가 뽑을게요. 이렇게. 근데 첫 번째 방법은 5번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비보건입니다. 무슨 얘기죠? 첫 번째는 A가 뽑고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B 상태로 넘어가요. 두 번째는 A가 뽑고 가져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물어봐요. B가 당첨될 확률. 여기서도 B가 당첨될 확률을 물어보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둘 다 당첨될 확률을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는 확률이 얼마예요? 10분의 3이에요. 근데 얘도 당첨되고 얘도 당첨된 거면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의 결과에 따라서 얘가 바뀌죠. 하지만 여기는 둘 다 당첨될 확률이 그냥 이거죠. 얘의 결과가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안 줄 수도 있구나, 내가 지금. 여기는 안 주고, 여기가 구분해지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이런 상황이면 A가 당첨될 사건은 B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럼 독립이에요. 이해했죠? 근데 얘는 뭐야? B로 되잖아. 꽝이 나와라. A가 꽝이 나와라. 이게 내가 그래야 내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러면 뭐다? 종속이다. 이해했어요? 근데 이걸 식으로 쓰면 이런 거예요. 자, 저기 우리가 아까 P에 A 교비를 할 건데 이게 뭐였냐면 A가 당첨돼요. 그 다음에 A가 당첨될 상황에서 B가 당첨될 확률을 계산할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그냥 PB랑 같다면 즉 A와 B가 둘 다 당첨될 확률이 그냥 PA 곱하기 PB랑 같다면 얘처럼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A, B가 독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르면 종속이에요. 이해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거든. B의 A나 P의 B가 A 연하 전부 다 P, B라서 A가 뭔 짓을 하든 B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같으면 이게 뭐다? 독립. 유식이 독립의 정의예요. 둘 다 당첨될 확률이 PA 곱하기 PB다 라고 하면 뭐다? 독립이다. 이게 아니면 뭐다? 독립이다. 그래, 얘네랑 다른 거예요. 이겠죠?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몇 가지 보자. 솔직히 이게 다예요. 이렇게 어려울 건 없고 대부분 계산이에요. 계산 문제만 좀 잘 푸시면 됩니다. 그러게 왜 이렇게 원래 가람이 좀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없어? 6명? 한 명 좋대. 2명은 못 듣고. 자, A, B가 독립이에요.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일단 이 식을 적어 놓으시고, 뭐 다 아는 거긴 해요. 써먹어서 되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물어봅니다. 첫 번째. 자, 질문 A 여와 B 여 독립입니까?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야. 제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A여, 또 B의 여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집합처럼 쓰면 됩니다. 두번호간의 법칙에 의해서 P에 이게 A 합 B의 전체 여가 됩니다. 이게 1 빼기 P에 A 합 B가 되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근데 이제 이 공식에 뭐가 있냐면 여기 P의 A, 여기 P의 B에 이거 기억나죠? 덧셈 용리. P의 A 교부 B 형태가 됩니다. 이걸 풀 거예요. 1 빼기 P의 A라 쓰고 빼기 P, B에 요게 더하기가 되고 얘를 저를 정용을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여기가 1 빼기 P의 A고 여기를 P, B로 묶어요. 이렇게 여기도 1 빼기 P의 A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거 빈칸 넣기로 많이 나왔었어요. 그럼 요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1 빼기 P의 A 1 빼기 P의 B 이렇게. 그럼 얘가 P의 A의 여 곱하기 P의 B의 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되니까 독립이 맞죠. 옛날에 이거 빈칸 넣기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독립이면 독립이다. 두 번째. 이것도 있어요. A와 B의 여도 독립. 마찬가지로 A 여와 B도 독립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P의 A 교 B 여. 해봅니다. 이게 뭐예요? 집합이야.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공통부분 뺀 거니까. 차가 없잖아. 여긴 차 사건이라는 게 없어. 이게 A차 B,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6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그래서 뭐예요? 이게 P의 A고 저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P의 A 곱하기 PB니까 이거를 P의 A로 묶으면 1 빼기 P의 B가 됩니다. 그것도 얘도 P의 A 곱하기 P의 B여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독립이 됩니다. 이거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여기 이제 거의 맨 처음에 나온 애들은 대부분 뭐냐면 진짜로 집합을 구해서 그걸 계산하는 애들이거든요. 처음에 독립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 할 때 그거는 연산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연산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독립인 것을 뭐부터 구는 것은 이런 거 808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815 같은 경우도 연산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경우수가 많이 나와요. 처음 케이스에서의 이 독립분석에서는 그거는 해주시고 선생님이 지금 정리한 건 어디냐면 유형 2번에 있습니다. 168페이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PA랑 PB가 전부 다 0보다 크면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거고요. PA가 0이 할 때 서로 독립이면 A와 B여도 서로 독립, A와 B도 독립, A와 B여도 독립이다. 이런 거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진위부 문제가 많이 나와요. 대부분 다. 지금 선생님이 한 게 819번이죠. 여기 819번 빈칸 넣기. 뭐 확인하시면 되고 막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반이 뭔지는 알죠? 이것도 신경 써야 돼. 그래서 거기 보면 169페이지에 진위 여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배반이랑 독립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 B가 배반이면 무조건 중속입니다. 둘 다 0이 아닐 때. 그럴 수밖에 없죠. 생각을 해봐. 자, 보세요. P의 A가 그리고 P의 B가 만약에 0이 아니에요. 0보다 커요. 자, 근데 P의 A 교 B를 계산하면 얘가 0이잖아요. 배반이니까. 근데 P의 A 곱하기 PB는 0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중속이에요. 그래서 둘 다 0이 아닌 상황에서 배반이면 무조건 중속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써있잖아. 확률이 0이 아닌 무조건 A, B에 대해서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P의 A, B가 0이에요. 이게 뜻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또 중속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건 AB가 배반 사건이면 수사건 AB는 서로 독립이라는 거짓입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거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이게 지금 선생님이 증명한 게 이게 823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좀 보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끔 이런 진위여부 문제가 많이 나와요.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연산만 잘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829번 이거 풀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 그 표로 구하는 건데 829번 볼게요. 표로 구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인원 360명을 대상으로 찬성, 반대,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찬성, 반대. 근데 여기는 10년 미만, 10년 이상. 네, 재직 연수 전체 360명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가 120, 240, 210, 150 이렇게 돼 있는데 A, B, C, D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일 사건과 조직 개편안에 찬성한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A를 구합니다. 10년 미만일 사건은 뭐예요? 10년 미만일 사건 요거를 A라고 할까요? A랑 그 다음에 조직 개편안에 찬성할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고요. 찬성이래. 요게 B라고 해. 이 A, B가 서로 독립이래. 어려운 거 아니야. 자, P의 A 교비가 PA 곱하기 PB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자, P의 A 교비 뭐냐면 360 중에 교니까 A. 360 중에 A고요. PA가 얼마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보죠. 그러니까 360분의 120 곱하기 PB는요? 360분의 150.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없애버리고 계산하시면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쫄지 말고. 저런 것들을 좀 말을 어렵게 쓰면 진짜 어려워지는 얘기들이 많아서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미지수각이 안 할게요. 그건 거꾸로 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엔 다 계산이에요. 뭐 6번도 계산, 그 다음에 7번 진짜 다 계산. 계산. 집합으로 쓰는 겁니다. 전부 다 중속사건의 계산, 독립의 확률의 계산. 근데 많이 풀어보셔야 될걸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헷갈리는 애들이 몇 개 있었다 뿐이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 중에 애매한 거 하나 풀어볼까요? 883번. 배반과 독립사건의 확률의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그 앞에까지는 그래도 혹시 모르면 풀어보고 다시 얘기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막 틀릴 만한 문제거리가 있진 않아요. 이거는 확인을 하시고 883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 A, B, C에 대해서 A랑 B가 독립이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는 배반이래요. 배반이래요. 네, 이런 사건일 때 자, 이렇게 써있습니다. P의 A가 0.5, P의 A 교비가 0.3, P의 B합 C가 0.8, P의 C가 얼마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구할 수 있겠어요? 안 어렵다니까? 진짜야.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워. 봐봐. 이게 뭐야? 이게 0.5 곱하기 P의 B죠. 그럼 P의 B가 5분의 3이야. 0.6. 근데 여기 봐. 배반이잖아. 그럼 얘가 그냥 PB 더하기 PC겠지. 그럴 거 아니야. 여기 뺄 게 없잖아. PQC가 보이니까. 투입하면 0.2가 나오겠죠. 이렇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할 줄 알면 여기 있는 건 대부분 풀립니다.
그다음에 독립사건 구하기도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데 여긴 뭐가 어렵냐면요. 뭐였더라? 딱 독립엔 이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몇 개 풀어볼까요? 앞에 건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독립일까? 라는 걸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개 동전을 던지고 한 개 주사를 던질 거야. 예를 들어서 독립이잖아요. 영향을 안 미치는 거. 그런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는 봅시다. 유형 13은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말이 또 조금씩 어려워져요. 말이 조금씩 또 어려워집니다. 어떤 말들이 어려워지는지 좀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891. 되게 별거 아니지만 말이 좀 어렵습니다. 갑이 20년 후까지 살아있을 확률이 0.7. 을이 20년 후까지 살아있을 확률이 0.8입니다. 갑과 을의 생존 기간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갑과 을이 모두 20년 후에 살아있지 못할 확률입니다. 그럼 뭐예요? 0.3 곱하기 0.2죠. 말뜻 이해했어요? 그런 거야 그냥. 영향 주지 않는다는 게 뭐야? 서로 독립이지.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산다고 제가 오래 사는 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각각 따로 산다고 생각하에 서로 같이 살면 영향을 주겠지. 나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뭐 일찍 죽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해했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 자체로 이제 표현할 건데 독립의 개념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어렵지는 않다는 거. 그 다음에 토너먼트 볼게요. 유형14. 이 토너먼트가 원래 옛날에는 확률 앞에서는 뭐가 나왔죠? 토너먼트를 짜는 방법이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올라가서 누구랑 만날 확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합니다. 누가 누구랑 결승해서 만나. 아니면 내가 결승까지 올라가서 이길 확률 이런 거 합니다. 여기도 조건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뭘 풀어볼까? 900 2번 한번 볼까요? 애들이 많은 거.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3학년에 7개 반이 있는 어느 고등학교 토너먼트 방식으로 축구 시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1반은 부전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같은 형태의 대진표를 만들어 시합을 할 때 1반과 2반이 축구 시합을 할 확률입니다. 단, 각 반에서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해보죠. 어떻게 풀어요, 이거? 1반. 짠. 무전도 들어. 둘, 셋. 자,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첫 번째 경우. 2가 여기에 있을 때입니다. 2가. 그럼 이거 여기 있을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2입니다. 이거 시작해야 됩니다. 2반 여기 깔릴 확률이니까 6개 중에 2개. 여기 가야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 2반이 있어요. 그럼 2는 일단 올라가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얘랑 싸우죠. 질문이 뭐예요? 1반과 2반이 시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곱하기 일단 이겨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여기에 이쪽 라인에 2반이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뭐예요? 6분의 4입니다. 여기 2반이 있다고 쳐요. 한 번 이기고 한 번 또 이겨야 되고 얘도 이기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답입니다. 선생님 얘기 이해했죠? 여기 2가 있으면 얘가 한 번만 이기면 만나. 근데 얘 결승에서 만나잖아. 1도 이겨야 돼. 그 다음에 얘 두 번 이겨야 돼. 그래야 만나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거지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넘어가서 독립시행까지 하죠. 생각보다 많죠? 그렇게 따지면 그냥 시험 보면 더 넓은 걸 수도 있어. 동기부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추정 안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문제가 더 많아. 기말은? 그치, 걔는 전체야. 뭐, 내가 어떻게 했을 수가 있는 게 상황이 안 보이겠어요? 그때 가서 봅시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독립시행은 뭐예요? 이 독립이 똑같은 반복으로 여러 번 시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사위를 4번 던질 거야. 그럼 각각의 시행은 독립시행이에요. 첫 번째 던지는 거 다시 죽었어. 그럼 독립인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첫 번째 던진 게 그 다음 던진 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심리적인 건 영향을 주지만 수학에서 심리적인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독립시행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의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유한번 반복해서 시행을 독립시행,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진 시행처럼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각 시행이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 매회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 독립이고 그런 걸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죠. 주사위를 내가 4번 던질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의 눈이 3번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뭐 R번 나왔다. N번 시행 중에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률이 뭐가 되죠? P의 X가 R, 이거 안 쓰죠. 여기 지금 저거 아니야. 온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P의 R이라고 합니다. P의 2. 3번이에요. 그럼 뭐야? 4번 중에 3번 성공. 6분의 1 3번 실패 3번.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식을 쓰면 이겁니다. M번 중에 R번 성공. PR번 실패가 N-R. 이게 PR이라고 얘기를 해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도 안 어렵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여기는 까다로운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항 정리가 들어갑니다. 이 스타일 때문에 이항 정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그런 거가 있고요. 요게 그 이상확률 분포의 이상 분포와 겹치죠. 독립시행이 돼야 이항 분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고요. 솔직히 막 엄청 어렵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난 여기가 제일 쉬워요. 아마 만약에 통계 전까지 확률 중에 뭐가 제일 쉽냐고 그러면 독립시행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여기 계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그냥 잘 계산만 하시면 되는데 몇 개만 풀어볼까요? 뭐 어려운 게 그닥 별로 없어서. 자,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주머니 좀 풀어볼까요? 주머니.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주머니 문제 좀 풀어볼까요? 주머니 문제.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이런 문제는 주머니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까다로울 게 그거밖에 없어요. 얘는 오는 거야. 이씨, 왜 안 와? 또 도망간 거 아니야? 내가 수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역시 도망간 거. 숫자기가 그렇게 싫을까? 자, 보시죠. 952번 볼까요? 자, 흰공 4개랑 검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서 꺼낸 2개의 공의 색을 속이 다르면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흰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데서 2개를 꺼내서 다름이면 뭐라고요? 동전을 3번 던지고요. 같으면 동전을 2번 던집니다.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입니다. 해박해가 다르죠? 자, 일단 저 확률부터 구합시다. 다를 확률이 얼마예요? 같은 확률로 구하면 상관없는데 다른 게 더 낫죠? 자, 2개 고를 거야. 7C2죠. 얘네가 싫어하는 게 이거잖아. 7개 중에 2개를 골라요. 그러면 다른 거니까 4개 중에 하나 나오고 3개 중에 하나 나오고 7C가 얼마냐? 20이니까요. 21분의 12? 맞아요. 그래서 확률이 7분의 3. 여기가 7분의 4, 여기 7분의 3이겠지. 그러면 여기 7분의 4를 하시고 곱하기 3번 던질 거예요. 3번 중에 2번. 동전은 어차피 3번 더하기 7분의 3. 2번 던졌는데 2번 다 안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어렵죠? 여기 있잖아. 독립시행이 제일 쉬워. 내가 보기엔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건 조금 가장 어렵습니다. 이 954번도 볼까요? 이것도 이제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한번 이해해봐. 말 뜻을. 내가 얘기하잖아. 여긴 진짜 말이 어려워.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말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 말뜻을 한번 이해해 보시죠. 읽어볼게요. 어느 질병에 대한 치료법에 1단계 치료를 하고 1단계 치료를 성공한 환자만 2단계 치료를 해서 2단계 치료까지 성공을 하는 환자는 완치된 것으로 판단을 한대요. 1단계 치료의 결과와 2단계 치료의 결과는 서로 동일이고 1단계 치료와 2단계 치료의 성공할 확률은 각각 2분의 1과 3분의 2입니다.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치료법을 적용했을 때 완치된 것으로 판단될 환자가 2명일 확률입니다. 어려우세요? 완치될 확률이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어렵다고요? 그래, 내가 일단 말이 어렵다니까. 1단계 성공하고 2단계까지 성공해야 되니까, 저기, 몇 명 했어요? 답이 이거죠. 4명 중에 2명.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 네. 2명, 3분의 2. 이게 답이죠. 여기 있잖아. 근데 어렵진 않은데, 말이 어려운 거라고.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다 비슷한 거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승패 확률이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야구랑 상관없이 자 만약에 5전 3선승제라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알죠? 5번 싸울 건데 3번 먼저 이기면 끝나. 여기서 중요한 건 먼저라는. 그럼 자 A팀이랑 B팀이 싸울 거예요. 근데 A팀이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 이길 확률이 3분의 1. 이기는 건 없습니다. 그럼 A가 이 경기에서 우승할 확률은 이겁니까? 이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요? 3번 승리를 하고 나면 더 이상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뭐예요? 3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3분의 1의 세제곱이고요. 두 번째 여기 있습니다. 3승 1패를 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돼요. 마지막에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번 싸웠는데 여기가 승이에요. 그럼 여기죠. 승, 패승, 승, 패, 승, 패, 승 이게 있는 거니까 이 앞에만 바꾸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일단 3시 2를 하세요. 3번 중에 2번 이겨요. 그러면 2번 이겼죠? 1번 졌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번 이기라고. 여기 마지막에 이기는 거죠. 이해했어요? 더하기. 안 끝났죠? 3번째. 다 싸운 거야. 3승 2패. 여기도 마찬가지지. 앞에 2승 2패를 하고 마지막에 승을 하면 된다고요. 그럼 뭐예요? 네. 4번 중에 2번 이길 거야. 2번 이기고 2번 졌어. 그럼 다음에 마지막에 이기라고. 이걸 다 더해야 A가 이긴 확률이 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몇 전 몇 선승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좀 어려운 건 뭐냐면 몇 번째까지 이겼대. 그 다음에 나머지 하는 게 또 나와요. 971번 보세요. 두 프로야구팀 AB가 7전 4승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였다. 3경기를 지난 결과 A팀이 2승 1패로 앞서가고 있을 때 A팀이 우승할 확률입니다. 그럼 나머지 계산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앞에 경기가 끝났으니까. 요런 거. 그 다음에 뭐 윷놀이야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윷놀이는 한번 뭔지 알겠지? 윷놀이. 여기요? 그걸 했잖아요. 이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색깔 하나, 둘, 세 가지. 뭐야, 여태껏 이 설명으로 뭘로 듣고 있었던 거야? 근데 상관이 없으면 이걸 안 하죠. 개수가 이렇게 3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32잖아요.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어려운 건 니네가 싫어하는 조건부 확률 문제도 독립시장에 나온다. 유형 7을 보시죠. 자, 무슨 얘기냐면 277번 단순한 거 하나 일단 풀어볼게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문자가 그거야. 여기는 조건부 확률이래 라고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겠지만
그냥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이걸 읽어봤는데 독립시행인데? 조건 확률인가? 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냥 독립시행으로만 느끼면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수지가 동전을 2개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만큼 찐이가 동전을 던집니다. 자, 2개를 던지는데 여기서 0, 1, 2가 나오는데 이게 국진이가 던지는 동전이죠. 이건 필요 없어요. 못 던지면 필요 없으니까. 근데 국진이가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게 하나, 여기도 앞면이 나오는 게 하나. 일 때 수지가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가 2일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네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쫄지 말고 방금 했잖아. 자, 수지가 나온 동전이 2일 사건을 A라 합시다. 그리고 앞면이 1이 나올 사건을 B라고 하시죠. 그래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앞면이, 국진이가 던진 게 앞면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수지가 던진 게 앞면이 2개가 나와서 앞면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하시면 되잖아요. P의 B. 좀 전에 우리가 미체지 풀고 왔었던 그 문제라고요. 이걸 하는 거죠.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요? 2개가 나왔어. 자, 일단 뭐라고요? 두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2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2C2의 2분의 1의 제곱이죠. 곱하기. 왜 어려워요? 이것도 독립시행이고 이것도 독립시행이야. 독립시행이 2개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조건부로 들어가 있는 거야. 자, 다시 사건 A가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2개 던져 2개 나왔죠. 그런 다음에 국진이가 몇 개 던져요? 2개 던지죠. 그러면 2개 중에 하나. 여기 어차피 2분의 1의 제곱이야.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더하기. 자, 이건 뭐예요?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건 어차피 0이라서 곱해봤자 안 나오니까. 원래 하나가 더 있는데 0은 필요 없잖아요.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그럼 A가 저거밖에 없죠. 그러면 2개 중에 하나에서 2분의 1의 제곱인데, 그럼 국진이가 하나 중에 하나 던져서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오면 됩니다. 2C2의 2분의 1의 곱하기 2C1의 2분의 1. 네. 독립시행을 가져다가 조건부를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말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식은 되게 거창하지만 솔직히 별거 없어. 4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별거 없어. 2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니에요. 계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유형 8번은 거꾸로 푸는 겁니다. 몇 번 했더니 이거였더라. 이런 거. 그래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해보시고요. 득점 확률? 이것도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다. X만 구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그 비슷한 문제인 10번을 하나 풀어볼까요? 이게 뭐냐면 다 똑같아. 몇 번 나와서 몇 번 어디로 갈 거야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좌표 따라가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좌표 따라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992번 볼게요. 자, 이런 얘기예요. 좌표 평면 위인 점 P에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나오는 횟수가 다의 약수 1하고 2하고 4가 나와. 그럼 여기 확률은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죠. 이게 나오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나오면 나머지 확률도 2분의 1이죠. 너무 신고했나? 그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기도 할 거래요. 근데 Q가 있어요. 3,3. 횟수는 6번을 던졌는데 P 원점에서 Q인 3,3으로 가 있어요. 그럼 얘 3번, 얘 3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6번 중에 3번이 다의 약수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냥 2분의 1의 세제곱, 나머지도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거꾸로 횟수로 계산해서까지 하는 걸로 하면 좀 어려운데 엄청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얘가 어렵죠. 공부가 제일 어려워요.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뭐 이제
문입식에서 점 이동하는 건데 이것도 얘랑 비슷하니까 해보시면 됩니다. 문제 다 풀래. 어떻게 하냐면 너무 많으면 유형별로 한 두세 개씩 푸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베이직 말고 노말로. 그 정도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마 풀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서. 아니면 선생님이 그 다음 주에 교과서 줄 때 확통 교과서를 줄 테니까 그거 푸시고 수원 특강도 할 거거든요. 아니면 수원 특강을 내가 다음 시간에 줄 건데 평일에 한수에 줄 거니까 뭐부터 풀어보고 그것도 풀이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선생님 풀어놓은 거 링크 줄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또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지 마시고.